집이 짜증나. 네,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소한 몸짓이 만드는 가격, 기적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통일방송의 김영웅입니다. 우리가 의사소통하는 데서 방식은 말로 하는 소통과 몸짓, 표정, 시선, 손 모양 등으로 하는 비언어적 소통으로 나누어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말로 하는 언어적 소통이 많은 비중을 차지할 거라고 여러분들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죠. 하지만 몸을 조금 앞으로 기울이면 상대방을 더 많은 말을 하고 할 수 있고요. 몸을 조금 앞으로 기울이면 상대방의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한다는 느낌이고요. 가슴에 손을 올리고 말하면 이야기의 진실성이 더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몸짓이 손짓, 몸짓 각도를 조금씩 변화시키는 것으로 메시지를 강화하기는 혹은 약화하기도 하고 감정을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더욱 따뜻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더 능력 있는 사람으로서 발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디 랭귀지, 즉 몸짓 언어는 느끼거나 말하는 바에 대한 무의식적인 자연스러운 움직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지 잠재 의식 속에서 발생하는 일단은 아니라는 거 볼 수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 어떻게요? 사람이 바꿀 수도 있고 조종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사회적 상황에서 우리 몸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부정하기도 하고 혹은 강화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하는 메시지를 부정하기 혹은 몸짓 언어는 단어의 견해를 다시 반복해서 표현하고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주고 상대가 당신의 반응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 몸짓 언어는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라 대체로 생각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극소수만 누군가의 말을 듣고 있거나 말을 할 때 자신이 어떤 몸짓을 하고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생각한다면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지금부터라도 몸짓 언어가 어떤 작용을 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필요한 지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몸짓 언어의 효과를 사용하면 최대의 분위기를 만들고 유지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강력한 무기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몸짓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어조와 기분을 읽어낼 수 있다면 더 효과적으로 대화의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단지 여기에서 제시한 부분들을 읽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하나 실험해 보기를 바라고요. 몸짓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데요. 이번 장에서 많은 조언과 여롱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매우 개인적인 부분일 수 있으므로 자신의 장단점을 어떻게요? 잘 파악하고 필요한 내용을 습득한 다른 큰 변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체에 따라서 몸짓과 표정이 변하기도 한다는데요. 몸짓 언어를 잘 이용하기 위해서 우선 대화를 참여하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관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 보여주는 모든 미세한 움직임에 주목을 할 수 있으며 또 다른 주제나 말로 넘어가면서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피고 그에 따른 분위기 변화에 유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가까운 친구나 가족과 함께 연습하는 것이 효과적이고요. 이후 가난한 바를 이야기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몸짓 언어를 배울 수 있는 또 다른 효과적인 방법은요. TV나 영화 속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잘 관찰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TV나 영화 속에 나온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영화를 보면서 등장인물이 몸짓이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고민해 보라고 하는데요. 아주 사소한 움직임이라도 해석하려고 지도하고 또 TV를 음성과 상대로 설정하고 등장인물이 몸짓만 보고서 무슨 말을 하는지 파악을 해볼 수 있다는 건데요. 이렇게 서로에게 멀어지거나 가까워지는 미묘로 움직일 때 주목을 많이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상대를 많이 말을 집중하고 듣고 있는 순간을 찾아낼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아주 중요하겠죠. 그리고 다음에 누군가 상대방에서 집중하지 못하는 순간을 찾아보고 상대방이 집중 못한다고 생각한 이유를 스스로 물어보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믿는 특정한 몸짓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것도 그리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몸짓 언어를 읽는데 자신감이 생기면요, 이를 표현하는 것도 시도해보는 것도 좋고요. 거울 앞에 서서 다른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배운 자세, 몸짓을 실험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차분하고 편안해 보이는 몸짓은 생각보다 당신의 몸으로 이런 느낌을 어떻게 표현할지 생각해보고, 화가 났을 때 몸짓과 행복했을 때 몸짓을 각각 떠올려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만약 그들과 대화하고 있다면 당신이 어떤 몸짓이 띄워 있을까 거울해보면 주변에 불안한 누군가를 상상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어떤 몸짓으로 불편을 드러내는가, 이제 반대로 편안한 사람을 생각해 보면 어떤 몸짓이 자세에 어떤 미모를 변화를 시킬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요. 자기 몸에 대한 이런 지식으로 알아가는 과정은 흥미롭고 배울 점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자신이 우선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사실을 인식하면 대화가 주고 받는 많은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거고요. 몸짓 언어를 읽거나 표현하는데 익숙할수록 매우 불안한 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해요? 상대방에 더 표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친구나 가족이 있다면 함께 연극할 것을 해보고요. 공식적으로 딱딱한 분위기로 해야 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로는 친구에게 당신의 몸짓 언어, 그리고 애머머머한 또한 전달하는 메시지야 상충하는지 등을 물어보는 식으로 매우 간단하게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들이 당신이 의도한 말투를 몸짓이 더 헷갈리게 한다는지 아닌지를 물어보면 전달하는 메시지의 핵심을 도와주는 혹은 방해하는 특정 몸짓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아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몸짓 하나를 통해서 어려움이 있다면 이는 시간이 걸리고 연습이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명심해야 될 것이고, 대가 없이 얻는 것은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크게 욕심내지 말고요, 여유있게 이제 시작을 하면서 몸짓 문제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생각보다 무척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행히도 그들이 자신이 자연스럽게 몸짓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해서 이는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더 많은 연습을 해야만이 이제 자연스럽고 편안한 몸짓 언어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독 안 하신 분들 있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통일방송의 김영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